기출 필수 지문과 유사 문제들이 기본서 순서로 각 단원마다 문제로 구성되었고 문제만 풀어도 정리 및 암기가 됩니다. 학원, 기본서, 영상을 이용한 학습하신 후 단원별 합격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나가는 시간 관리 습관이 길러집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소리 위주로 듣고 큰 화면에서는 눈으로 풀어보시고 언제나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명 이미지나 이해만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익숙해지는 반복적 암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법 총칙, 의사표시 단원입니다. 의사표시 의의와 의사표시 규정에 대한 내용 파악, 통정의 허위 표시와 착오 및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련 판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 40문제 중 1문제에서 4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판례 위주의 지문에 익숙해지셔야 빠른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본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전부 맞추셔야 여유있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 필수,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번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2번 의사표시의 존재는 성립요건으로 성립요건 7가지는 당사자, 목적, 방식, 의사표시, 설립등기, 신고, 합치이다. 3번 민법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4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공법행위, 소송행위, 가족법상 행위, 법인 설립 행위, 주식인수 청약, 어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6번 발신주의는 표의자의 이익을 중점을 둔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사고로 불착, 연착이 되었을 경우 그 불이익은 모두 표의자가 진다. 7번 민법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 7개 확답,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의 본인이 확답, 채무인수의 채무자 및 인수자의 최고에 따른 채권자의 확답,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의 승낙의 통지이다. 8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9번 우편물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0번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한 경우 의사표시의 부도달로 본다. 제2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1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번.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는 단독 허위 표시,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13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증여 의사 없는 소유권 이전, 사직할 의사 없는 사직원 제출 등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14번.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의 주요 판례로 교직원 명의대여의 금전 차용,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대여의 경우 등 명예대여자는 표시행위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 15번. 비진의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6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17번.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 유무의 판단 시점은 상대방이 표시를 유지한 때이다. 18번.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한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이고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일 때만 유효이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19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사법에 적용되고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 내에 사직이사 없는 사직서 제출은 사법이 적용되어 무효로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사직서는 공법이 적용되어 항상 유효하다. 20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 제3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21번.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 양해하여 행위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정의 허위표시라 하며 이에 기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 한다. 22번. 표의자와 상대방이 알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의한 경우 이를 통정허위 표시라 하며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며 이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23번. 통정의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한다. 가장매매의 기해 소유권 이전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103조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4번. 통정허위 표시인 가장매매의 매수인 을은 갑을 배신하여 이익 실현을 위한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이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한다. 25번. 통정허위 표시인 가장매매의 매수인 을은 갑을 배신하여 제3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이때 계약 체결 시 알 수 있었을 경우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는 것은 병의 무과실 책임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판례이다. 26번. 가장매매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입증 책임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이며 선의의 병과 매매한 악의 전득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한다. 27번. 허위 표시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통정의 허위 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8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무효이고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이다. 29번. 가장매매 중 은닉행위의 증여일 경우 악의의 제3자는 낙성계약으로 의사표시 합치가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30번. 통정의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판단 시 파산권자인과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추정한다. 제4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3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취소를 못하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32번. 동기의 착오를 의사표시로 해서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없다.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고 동기가 표시되어 중요 부분에 착오로 취소 시에는 동기는 표시만 되면 되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33번. 우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우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공장을 쓰려고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지역인 경우 취소가 부정된다. 34번.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백구조를 갖출 경우 취소를 할 수 있다. 35번.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판례로 공무원의 귀속재산이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공무원의 법정 오해로 국가에 증여한 토지증여 시공무원이 매매 대상이라고 말을 듣고 한 매매계약 체결, 연체 사실이 없다던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6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취소할 경우 표의자가 입증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입증은 상대방이 한다. 37번.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38번. 표의자의 중과실로 취소를 못하는 경우는 공장 신축여부를 관할관청 불허가 미확인 신용보증기금의 미상환대출자금의 담보 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이다. 39번. 내용의 중요 부분의 형성권적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0번. 타자담보 책임 성립 및 불성립과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41번.
매도인이 계약을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전체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2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3번. 제3자의 사기, 강박인 경우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인 유증의 표의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44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인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5번. 사기자의 고의에 따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한 경우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고지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 자가 고시를 안 한 경우 기망행위가 된다. 46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7번. 교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가 분양을 하면서 다소의 허위 광고는 위법성이 없으나 판매 가격을 높게 표시하고 할인 판매를 가장한 대형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위법성이 있다. 48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9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강박은 빚인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 50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서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제6절 기출 필수 문제 1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즈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9회. 1.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2.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이다. 3.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4.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키포인트. 매매 계약은 가장행위로 무효, 증여 계약은 은닉행위로 유효, 을과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답은 전부 정답입니다. 2번. 빚은이사 표현으로 틀린 것은 25회. 1.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빚은의 표시다. 2. 빚은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 있어서 빚은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4. 사직이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의사표시는 비즈내 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키포인트 1.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회. 1.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법적 지위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5.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로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가 모두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키포인트.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26회. 1.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본인. 4.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키포인트.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압류한 자와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답은 1번, 2번입니다. 5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1회. 1.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키포인트.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거나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은 1번, 3번입니다. 6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회.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키포인트,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에 악의 및 무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3회. 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이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행위가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약고지가 거래관념상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키포인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어떤 해약고지가 거래관념상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답은 5번입니다. 8번. 답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한 경우 옳은 것은 30회. 1.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갑은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인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병계 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이사는 효력을 잃는다. 키포인트.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후에 갑이 사망하여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고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갑은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일방적인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병계 시에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갑의 해제이사는 효력이 있다. 답은 4번입니다.